혼수 상태에 빠진 병원 원장의 손등에 새겨진 화상 흉터를 본 순간 40세 음악치료사 강서윤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번개처럼 되살아났거든요. 아빠, 아빠. 5살 서윤이가 대형마트 화재 현장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1999년 겨울, 지방 소도시의 대형마트에서 갑작스럽게 터진 화재. 쇼핑 중이던 사람들은 모두 출구를 향해 뛰어갔지만 서윤이는 화장실에서 나오다 연기에 갇혀버렸습니다. 캄캄한 연기 속에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아저씨가 여기 있으니까.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서윤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불길 속을 뚫고 밖으로 뛰어나갔죠. 그 과정에서 그 남자의 오른손이 뜨거운 철문에 닿았습니다. 으악. 신음소리와 함께 손등에 깊은 화상을 입었지만 서윤이를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후 서윤이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은 그 남자.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5살 서윤이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으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이의 부모님은 그 남자를 찾으려 애썼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윤이도 그 기억이 희미해져 갔죠.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마주친 그 화상 흔적.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음악치료사가 된 서윤 씨는 매일 밤 병원을 돌며 환자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어요. 오늘부터 한도경 원장님 병실을 담당하게 되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 서윤 씨.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60대 남성.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벌써 6개월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의 눈은 그의 얼굴이 아닌 다른 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오른손이었습니다. 손등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화상 자국. 마치 번개처럼 구불구불하게 파인 그 흔적을 본 순간 서윤 씨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그분이? 서윤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세상에 화상을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날 밤 서윤 씨는 평소처럼 기타를 꺼내 조용한 선율을 연주했습니다. 혼수 상태의 환자들에게 음악은 작은 위로가 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도경 원장이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던 분이었는데 음악이 흘러나오자 미세하게 고개를 움직였습니다. 혹시 들리세요? 서윤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그날부터 서윤 씨는 매일 밤 그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관찰했습니다. 화상 흔적의 모양, 위치, 깊이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그 사람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닮았을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윤 씨가 기타를 연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도경 원장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보였죠. 서윤 씨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봤습니다. 서윤. 희미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서윤 씨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죠.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실까요? 그날 저는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는데 더 놀라운 건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지안이. 한도경 원장이 또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서윤 씨의 아들 강지안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들의 이름까지 아는 걸까요? 서윤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병원의 관리인 오명자 씨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원장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오명자 씨는 이 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한도경 원장의 사정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원장님은 참 특별한 분이셔요. 오명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셨거든요. 특히 아이들을 좋아하셨고, 그리고 오명자 씨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년 전쯤인가 원장님이 큰 화상을 입고 오신 적이 있어요. 손등에 깊은 상처를 입으셔서 한참 치료받으셨죠. 그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화재 현장에서 아이 하나를 구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윤 씨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원장님이 계속 그 아이를 찾으셨어요. 매년 화재가 났던 날이면 그 지역을 다니시며 소식을 알아보셨죠. 정말요? 네.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부모님은 괜찮은지, 정말 애타게 찾으셨어요. 오명자 씨의 말에 서윤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20년 동안 저를 찾고 계셨던 거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명자 씨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명자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원장님이 쓰러지신 후에 병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특히 백이나 이사님과 윤기혁 본부장님이.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깨어나시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달까요? 서윤 씨는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그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오명자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원장님, 병실에 있는 서류 중에 DNA 검사 신청서가 있더라고요. 누군가와 친자 확인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윤 씨는 무릎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분이 제 아버지라는 말인가요? 2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이 자신의 친아버지였다니.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측일 뿐이었죠. 서윤 씨는 그날 밤 아들 지안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안아, 혹시 엄마 말고 다른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 심장병으로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며 서윤 씨는 늘 미안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해서 말이죠. 엄마,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하지만 지안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애들처럼. 그 말에 서윤 씨의 눈물이 또다시 핑 돌았습니다. 혹시 정말 그분이 지안이의 할아버지라면. 그날 밤 서윤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비밀과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윤 씨는 다음 날 밤 한도경 원장의 병실에 들어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 음악을 연주할 생각이었어요. 조용히 기타를 꺼내 서윤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아버지는 서윤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잠자는 내 아기 예쁘게 자렴. 부드러운 선율이 병실에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도경 원장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다니 서윤 씨는 깜짝 놀랐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아빠.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한도경 원장이 무의식 중에 중얼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윤 씨는 기타를 내려놓고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원장님 들리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어요. 서윤 씨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화상 흉터가 있는 그 손이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원장님, 혹시
정말 제가 찾던 그분인가요?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때였어요. 한도경 원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윤 씨의 손을 꽉 잡으려는 듯 했어요. 어머, 서윤 씨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원장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놓지 마. 또다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은인. 아니, 혹시 아버지일지도 모를 그분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원장님, 제가 그때 서윤이에요. 20년 전 화재에서 구해주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도경 원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이번에는 더욱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윤 씨는 원장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위험해, 조심해. 한도경 원장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서윤 씨가 물었지만 원장은 다시 의식을 잃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 씨는 황급히 기타를 정리했어요. 문이 열리더니 백이나 이사와 윤기혁 본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음악치료사님,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세요? 백이나 이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 원장님께서 음악에 반응을 보이셔서 조금 더 연주해드리고 있었어요. 서윤 씨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반응을 보인다고요? 윤기혁 본부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눈물도 흘리시고 손가락도 움직이시더라고요. 서윤 씨의 말에 사람이 서로 의미심장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의식이 돌아오시는 건 아닐까요? 백이나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음악치료사님, 내일부터는 다른 병실을 담당해 주시겠어요? 원장님은 특별 관리가 필요하셔서. 갑작스러운 말에 서윤 씨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께서 음악에 좋은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의료진의 판단이니까요. 윤기혁 본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환자가 좋은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치료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윤 씨는 기타를 메고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오명자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원장님이 깨어나시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다. 혹시 정말 그런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오후 서윤 씨는 우연히 한도경 원장의 병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백이나 이사와 윤기혁 본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원장님이 깨어나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시죠? 백이나 이사의 목소리가 초조하게 들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의료진이 다 우리 사람들이니까 절대 깨어나실 일 없을 겁니다. 윤기혁 본부장의 차가운 대답에 서윤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 치료사가 문제예요. 원장님이 반응을 보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병실로 돌렸잖아요.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서윤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한도경 원장의 회복을 막고 있다는 건가요? 병원 경영권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장님의 조카인 한민준 씨가 곧 후계자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니까 걱정 없어요. 그럼 예전에 그 서류는? DNA 검사 신청서 말씀이세요? 이미 처리했습니다. 원장님이 깨어나지 않는 이상 진행될 일은 없어요. 서윤 씨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DNA 검사 신청서. 혹시 자신과 관련된 건 아닐까요? 그때 간호사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 씨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윤 씨의 머릿속은 온통 오늘 들은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원장님이 깨어나시면 모든 게 끝난다. DNA 검사 신청서, 조카 한민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 지한이가 맞이했습니다. 엄마, 오제 시도엠 계속 편집늘 좀 늦으셨네요. 괜찮으세요? 지한이의 맑은 눈빛을 보며 서윤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한도경 원장이 정말 지한이의 할아버지라면 이 아이에게도 가족이 생기는 건데. 지한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서윤 씨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엄마한테 아버지가 누군지 물어본 적 있지? 지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하셨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만약에 말이야. 정말 만약에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 지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진짜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혹시 그럴 가능성이. 서윤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추측일 뿐이었거든요. 그날 밤, 서윤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다시 한도경 원장의 병실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밤 11시,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서윤 씨는 조심스럽게 VIP 병동으로 향했어요. 한도경 원장의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원장은 평소와 같이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원장님, 어제 들은 얘기가 사실인가요? 서윤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원장님이 깨어나시는 걸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한도경 원장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서윤 씨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원장님, 혹시 제가 원장님의 딸이다. 갑작스럽게 들린 목소리에 서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도경 원장이 눈을 뜨고 있었거든요. 원장님, 서윤아, 정말 내 딸 서윤이구나. 한도경 원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전 화재에서 너를 구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너는 내가 잃어버린 딸이었어. 서윤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래. 나는 내 아버지야. 25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을 때 내 어머니는 내가 죽은 줄 알고 너를 데리고 떠났어.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윤 씨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25년 만에 되찾은 아버지였어요. 서윤아, 시간이 많지 않다. 한도경 원장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내 조카 민준이와 병원 의사들이 내가 깨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왜요? 병원 경영권 때문이야.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이 민준이에게 넘어가도록 해놨거든. 하지만 너를 찾았으니 이제 상황이 달라졌지. 서윤 씨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DNA 검사를 하려고 하셨던 거군요. 맞아. 너와 지한이를 법적으로 내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였어.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서윤 씨가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 책상 서랍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 꼭 찾아서 변호사에게 가져가야 해. 무슨 서류요? DNA 검사 신청서와 유언장. 그리고 너희 모자를 후계자로 지명하는 문서가 있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이들에게 들키면 위험해. 한도경 원장은 다시 눈을 감으며 의식을 잃은 척했습니다. 서윤 씨는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침 윤기혁 본부장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어요. 음악치료사님,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십니까? 아, 잠시 물건을 찾으러. 서윤 씨는 얼버무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 씨는 아들 지한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한아, 할아버지 얘기했지? 정말 할아버지가 계셔. 지한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짜요? 어디 계신데요? 병원에 계셔. 많이 아프시지만 지한이를 정말 보고 싶어 하셔. 저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지한이의 순수한 반응에 서윤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려. 할아버지가 좀 더 나으시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오후에 서윤 씨는 한도경 원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찾아야 했거든요. 다행히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윤 씨는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일반적인 서류들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강서윤, 강제한 DNA 검사 신청서. 서류 맨 위에 자신과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문서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자신들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밑에는 유언장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재산의 50%는 딸 강서윤에게, 30%는 외손자 강지한에게, 나머지 20%만 조카 한민준에게 상속한다. 이 서류가 공개되면 한민준과 병원 이사들의 계획이 모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서윤 씨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백이나 이사가 화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이건 우연히. 서윤 씨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백이나 이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우연히? 원장님 사무실 서랍을 뒤지는 게 우연이라고? 백이나 이사가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서윤 씨는 재빨리 품에 감췄습니다. 이 서류들이 뭔지 알고 있어요? 서윤 씨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원장님의 진짜 유언장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장님의 친딸이라는 증거도요. 백이나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럼 너는? 네. 한도경 원장님은 제 친아버지세요. 25년 전 교통사고로 헤어졌다가 이제야 다시 만났어요. 이때 윤기혁 본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 상황을 파악한 윤기혁 본부장의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원장님의 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백이나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상속권이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류를 넘겨주세요. 윤기혁 본부장이 협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서윤 씨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윤기혁 본부장이 문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라져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서윤 씨는 위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사라진다고 해도 소용없을걸요?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원장님은 절대 깨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백이나 이사의 말에 서윤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아버지께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뇌졸중이 자연스럽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치한 거예요. 윤기혁 본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윤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병원 경영권과 수백억의 재산이 걸린 일이에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사무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백이나 이사와 윤기혁 본부장이 당황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그 뒤로 오명자 씨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오명자 씨? 서윤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음악치료사님이 위험할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뒀거든요. 오명자 씨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원장님을 해친 것도
상속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도 다 녹음되어 있어요. 백이나 이사와 윤기혁 본부장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한도경 원장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 서윤 씨가 병실로 뛰어들어 한도경 원장을 껴안았습니다. 서윤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서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지안이도 병실로 들어와 한도경 원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오, 우리 지안이구나.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한도경 원장은 외손자를 품에 안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안이 심장병 치료도 이제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서윤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한도경 원장이 딸과 외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개월 후 DNA 검사 결과는 99.9% 일치였습니다. 법적으로도 서윤 씨와 지안이는 한도경 원장의 가족으로 인정받았어요. 지안이의 심장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서윤 씨는 여전히 음악 치료사로 일하고 있지만 이제는 병원 이사로서 환자들을 위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엄마, 할아버지께서 오늘도 제 기타 연주 들으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지안이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우리 지안이 연주를 제일 좋아하시지. 2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도경 원장은 매일 저녁 서윤 씨와 지안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린 25년을 채워가고 있어요. 그때 너를 구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어. 아버지의 말에 서윤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를 다시 찾은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병원 옥상 정원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가족. 그리고 지켜낸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